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값에 가장 근접한 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API들을 이용을 해서 입력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의 가장 근접한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와 값을 뽑아내는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으로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의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상에서 임의의 랜덤 데이터를 원소를 10개를 만들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랩뷰에서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포르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원소는 10개고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해서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랜덤 데이터 10개가 생성이 돼서 입력 배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형 인디케이터 1차원 배열 타입의 인디케이터의 값이 표시가 될 텐데요. 이 관련된 값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입력받을 수 있게 하겠고, 이 관련된 검색 숫자의 가장 인접한 값을 이렇게 숫자형 인디케이터와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인접한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게 운영하는 VI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인접한 값인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래프에는 입력별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색 숫자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접한 값은 녹색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직관적으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의 가장 인접한 값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운영해 볼 텐데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메인 VI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원소 개수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이 subfind nearest value.vi라고 하는 sub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이 관련된 sub vi 같은 경우는 커넥트 펜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 숫자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입력값을 통해서 검색 숫자의 가장 인접한 값을 찾아서 출력으로 내보내겠고, 그때의 인덱스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메인 VI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3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텐데, 첫 번째 배열의 원소는 입력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검색 숫자라고 하는 값을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은 차원으로 1차원 배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원소 개수를 입력 배열의 원소 개수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배열 초기화 함수에 이 원소의 개수는 입력 배열과 동일하게 하고, 그때 원소 값은 검색 숫자로 하시게 되면은 빨간색 점선이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장 인접한 값에 대해서도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동일한 원소 개수만큼 동일한 값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 녹색 점선으로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개념은 간단합니다. 포르프를 이용할 텐데요. 검색 숫자와 그 다음에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돼서 루프가 돌 때마다 원소를 인덱스 값을 일씩 증가하면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원소 값과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하고의 차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대치를 취한 다음에 이 절대값이 이 아래쪽의 시프트 레지스터 값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작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구조의 참 조건이 이제 수행이 돼서 이 절대값 정보를 시프트 레지스터 값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이
이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shift 레지스터 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이 자, 이 shift 레지스터의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원소 값을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위에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shift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접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shift 레지스터 값이 되겠고, 이 중간의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 검색 숫자와 원소 값 간의 차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계속 이 저장해 놓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값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서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원소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자, 그때 이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또 인덱스 값이라고 하는 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참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이제 한 번 존재할 텐데요. 그 존재하는 값이 가장 인접한 값과 인덱스 값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되게 간단한 거죠. 원소값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와 실제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차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차가 가장 작았을 때의 값을 가장 인접한 값이라고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배열 데이터 중 가장 인접한 값 구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자, 테스트할 VI의 메인 VI는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에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볼까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며보시게 되면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배열을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를 자, 줄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자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원소는 10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 4, 5, 6, 7, 8, 9, 10 한 개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1개까지 보여서 운영을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에 대해서 자, 라벨은 입력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은 검색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우선 초기 값은 5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값을 자,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바꾸겠고요. 가장 인접한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좀 해주겠고요.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인덱스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스 값 같은 경우는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하신 다음에 형에서 인테저 32bit으로 일단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프로 자,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한 이 정도만 할까요? 그냥 그래프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요. 그래프에 표시할 플롯 데이터는 3개입니다. 그리고 자, 플롯 속성을 제가 지정을 할 텐데요. 자, 누르신 다음에 색상은 뭐 빨간색 그대로 하겠고요. 라인 폭은 좀 굵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자, 라인 스타일에 대해서는 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플롯 2에 대해서도 자, 라인 스타일은 점선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폭은 좀 굵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아, 그리고 자, 여기에도 보면은 자, 플롯을 자, 이거를 자, 프로퍼티에서 속성을 바꿔볼게요. 자, 플롯 정보에 대해서 자, 여기는 제가 안에를 채운 검은색 동그라미를 표시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코드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은 일단 왼쪽으로 다 배치를 시키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10번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를 만드시겠고요. 100을 곱해 주신 다음에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이 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소수점, 그러니까 그 실수 데이터 타입을 다 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배열에 대해서는 자, 인디케이터로 제가 바꾸겠고요.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자,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그러면 동작이 되는지 일단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원소가 10개고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브 VI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일단은 자, 새 VI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만들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죠. 우선 자, 프론트 패널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무조건 불러오신 다음에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자, 잘라내시겠고요. 여기에서 이름은 서브 파인드 니어 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할 텐데요. 자, 서브 VI 이름은 서브 파인드 nearest value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에라가 없는 경우에도 자, 에라 클러스터는 그냥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에라 클러스터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라가 없는 경우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볼 텐데요. 자, 입력으로 필요한 거는 입력 배열과 검색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VI에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불러올 텐데요. 자, 메인 VI에 가보시게 되면은 입력 배열과 검색 숫자가 있죠. 그리고 출력으로도 가장 인접한 값과 인덱스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개 아이템을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자, 서브 VI에서 자, 복사 구절 위치로 가신 다음에 자, 컨트롤 V를 붙이시겠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입력 배열이 너무 많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검색 숫자, 그 다음에 입력 배열, 그 다음에 인접한 값과 인덱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 패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은 입력 배열, 그 아래는 검색 숫자, 그리고 가장 인접한 값은 자, 오른쪽 상단, 그 아래는 인덱스 값. 그래서 커넥터 패널 연결하실 때는 항상 커넥터 패널,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커넥터 패널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에 연결하고자 하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컨트롤 같은 경우는 왼쪽에 표시하셔야 되겠고,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커넥터 패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간단하죠. 우선 입력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입력 배열에 대해서는 자, 컨트롤로 변경하셔야 되겠죠. 메인 VI에서는 인디케이터지만, 자, 그리고 검색 숫자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우선적으로는 포르프를 하나, 큰 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입력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배열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굳이 포루프의 반복 횟수는 명시적으로 선언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를 자,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하나 만들겠고요. 하나는 아래쪽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우선 자, 생성 루프 반복 터미널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관련된 상수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가장 인접한 값 같은 경우는 배정도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거는 자, 컨트롤 Z 누르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상수 값은 0으로 한 다음에 자, 0으로 초기화한 값을 시프트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 값은 가장 인접한 값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인덱스 값을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루프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입력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검색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할 때도 보면은 이 두 개의 값의 차의 절대값을 계속 임의의 시프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서 이 다음에 비교할 때 그 값을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하나의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 거고요. 근데 중간에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거를 뭐 0으로 주셔도 되는데요. 0으로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선은 입력 배열의 첫 번째 원소 값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관련된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 인덱스를 0으로 설정하시고 첫 번째 원소 값을 자,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라벨은 제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는 검색 숫자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이 입력 배열 값, 원소 값과 검색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빼기를 하시겠고요. 두 개의 값을 뺀 다음에 이게 부호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절대값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취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고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차의 절대값이 이 shift 레지스터 값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은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다고 하면은 자, 안에서 자,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이 원소 값과 검색 숫자하고의 차의 절대값이 이 shift 레지스터 값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이 차값을 자, 관련된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겠고요. 만약에 크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shift 레지스터 값을 그대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한 값을 찾기 위한 어떤 그 체크 조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 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이 원소 값을 위에 shift 레지스터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아래로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여기도 살짝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드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코드의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코드 사이즈를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원래 shift 레지스터 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 같은 경우도 이 자, 케이스 구조가 참인 경우에 그때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덱스 값을 이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한 이 shift 레지스터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줄이겠고, 자, 줄이겠고요.
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 관련된 서브 VI를 자, 메인 VI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에서 불러오시겠고요. 자, 입력으로 입력 배열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코드를 좀 띄워놓고 마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검색 숫자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출력으로는 자, 인덱스 값 연결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인접한 값의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프로 정말 이 데이터들이 정확히 잘 찾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약간의 마사지를 할 텐데요. 우선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배열을 3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입력 배열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석으로 입력 배열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검색 숫자를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초기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배열 초기화 함수의 입력으로 자, 원소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배열의 원소 개수는 몇 개냐? 자, 그거는 자, 입력 배열의 크기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이 입력 배열의 크기만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배열 초기화 함수를 하나 더 불러오시겠고요. 그리고 이 값을 자, 두 번째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검색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 가장 인접한 값에 대해서 자, 원소를 또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마찬가지로 차원 크기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관련된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가장 인접한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석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 주시겠고, 선택하신 다음에 자, 다시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그래프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 띄워 놓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 지우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파란색 점선이 입력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가 총 10개죠. 0부터 9까지 해서 10개고, 지금 검색 숫자는 제가 50으로 했는데요. 자, 빨간색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가 되겠고, 여기에서 가장 인접한 값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녹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가장 가깝고, 그때 값이 인덱스는 2고 그 다음에 값은 52.4901이 되겠습니다. 자, 랩뷰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0, 1, 2가 돼서 세 번째 원소인 이 값이 되겠고, 또 실행을 해보게 되면 자, 빨간색 점선에 제일 가까운 포인트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인덱스 값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실행했을 때 이번에는 자, 6번째 인덱스가 6인 값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이처럼 자, 랩뷰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숫자의 가장 근접한 값을 구하는 하나의 V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